정화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내성은 아주 대단히 융융하다. 을을 또 하면은 효도를 하고 결국은 을은 목생화라는 어머니죠. 근데 신금이 을을 충하려고 할 때 정화가 이 신금을 극해서 을목이 보호된단 말이죠. 그래서 호을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임 이충 임수를 합하면 정임이 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목이 되는데 임수가 그 무토한테 극을 당할 수 있겠죠. 무토한테 극을 당하는 목이 됐으니까 이 임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에게 임은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올이요 합인충 이충이 되고 왕이 불열 왕에도 아주 맹렬하진 않고 또 세이 불공 세해도 궁핍하지 않고 그래서 야교 정모 이게 즉 정모라는 것은 인목이죠. 인이 있으면 가초가 동해라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이게 정화의 19요.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화 모토를 한번 해야죠. 모토는 아주 딱딱하고 무겁다. 이미 그 중에는 중을 차지하고 또 정이 있다는 정중이라는 얘기죠. 동흡이 이것은 그 모의흡자요. 모의흡. 정하면 모이고 동하면 열린다. 그래서 만물을 사명한다. 이죠. 수윤 물색하고 물이 있어서 윤택하게 되면 만물을 생하고 화조불병이고 이 화조가 돼서 땅이 딱딱하게 되면은 만물이 병이 든다. 약재간 간곤에 있으면 즉 인신이면은 화청의정이라 충하는 것이 두렵고 가만히 있는 것 고요한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토의 속성이에요. 간군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간군은 인신을 말하고요. 인신이요? 이제 간이 축인이잖아요. 축간이. 축인. 축인이고 곤이 미신이고. 그렇게 인신이 충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인신이 충을 당하는 건 아니고 고요하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신충이나 충미충이 되면 안 좋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인신충이나 그러니까 인신이 충이 되거나 그런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인과 신이. 두 번째는 무슨 장가요? 예? 두 번째. 요거요? 아니, 두 번째 위에. 요거? 예. 이미 있죠. 이미 중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요. 중하고 그 정하다. 중경을 가지고 있다. 중경이 토잖아요. 가운데 있고, 그죠? 그 얘기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거죠. 양과 음의 중앙에 자리한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가려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병화처럼 생사하고 또 양으로 구심점, 중화, 안개
이 황사, 옹우, 분쟁의 해소자 이런 것인데 이 무일날 비가 오면은 이슬비가 와요. 또 무토에는 개수가 합의되죠. 개수가 합의돼요. 그래서 비 오고 나면은 산봉우리에 안개가 닿을 거죠. 그게 이제 무게합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와 개수는 이렇게 잘 그게 배합이 합의되는 그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모무라는 것은 이슬비 가랑비를 말하는 거고요. 황사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은 산이 메마르니까 흙에서 먼지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무년 같은 해, 이 금년 같은 해 무술이죠. 무술이 유술년이기 때문에 이게 초토하냐 그죠. 그 황사가 불면에는 심한 거예요. 또 무호가 이 무술은 무호는 더 심해요. 무호년의 황사가 아주 대단히 심했어요. 이렇게 되는 해는 이제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분쟁의 해소자는 이게 갑, 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중앙이에요. 이게 중앙이에요. 그렇게 이게 시소라면 이렇게 놓고서 이쪽이 무거우냐 이쪽이 무거우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 역할을 잘한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건 중립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간무 충인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본 사람의 이론이에요. 간무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국토로 하는 거죠. 충이 아니고. 네. 여기 무토 같은 이 토일주이 되면은 부동산업이 제일 좋죠. 그러면 중개를 잘한다. 또 그 중매 같은 거 잘한다. 쌈 같은 거 잘 말린다. 이 무토일주가 판사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 판결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판결이죠. 그 다음에 자문 같은 걸 잘하게 되고요. 또 이승과 저승의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타서상, 열상의 중매, 사채나 은행 근고, 제방에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양토죠. 또 산토, 산에 해당되고, 강토, 강한 흙이고, 고온, 높은 언덕, 안, 해변에 있는 그 높은 언덕, 그 다음에 사토, 죽은 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흙으로 가색을 바르는 것, 가색이라는 농사 짓는 흙이라는 거죠. 토라는 거 농사 짓는 것이, 즉 초목을 키우는 것이 토의 기본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토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죠. 근데 만일 이제 토가 목을 못 키우는 토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동토라고 하는 거죠. 아의동자 동토, 빨개벗은 흙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흙들은 아주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사막과 같은 거죠. 그래서 동토는 모이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를 갖다가 이 산이라는 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산은 불가장이다. 예. 장사 지낼 수 없다. 근데 사막지방 같은 데는 땅속에다 시신을 묻으면은 바람이나 다 꺼내놔서 안 돼요. 그래 천상 그쪽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에다 얼려놔서 새들이 찍어 먹어서 없애버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 같은 데는 땅 속에다 묻으면 깨딱 없으니까 이런 것은 매장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 이 사막 같은 지방이라면은 그 땅에다 묻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목이 많으면 목다면 붕괴되나 목국토다거나 토가 왕하면 토가 왕하고 모가 왕하면은 살림이 울창하여 국가의 소유가 되니 국공인이다. 그런 거. 그렇게 이 무토일조가 튼튼하고 나무가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관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튼튼한 나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찬한 나무면은 그 큰 산에 나무 하나 서 있으니까 애로운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쓸만하게 서 있다면은 그거는 국가 소유의 그 사람이다.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이 무토가 있는데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겠죠. 근데 간목, 을목이 다 있다면 이거는 어린 산이에요. 잡목이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잡목이 우거진 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자혼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에서 저것을 이 관자혼잡이라고 하는 거죠. 관자혼잡이 되는데 이때 이제 경이 있다던가 신이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의경이 합거가 되는 거죠. 합거가 되면 간목만 하면 이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주가 맑아졌다, 좋아졌다 그러는 거죠. 또 신이 있으면 이 을목을 급거하는 거죠. 또 충거하는 거죠. 을신 중에 충거가 되는 거고요. 충거가 돼서 맑아졌다 그런 거죠. 이 다시 이제 을목을 이 간목이 있으면 경금이 있다던가 그러면 각경충이 돼서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신금이 있다던가 이제 신금이 있다던가 또는 우화가 있다더니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가 가지겠죠.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토도 튼튼하고 거기도 나무가 간목만 서 있다. 간목이 2개 정도 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나무가 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간목을 아름다리 나무죠. 큰 산에 아름다리 나무가 쭉 서 있다면은 그건 개인 소유라기보다도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중앙청에가 근무할 사람이죠. 화가 많으면은 조토가 되어 가색을 못하나 화국을 만나거나 사화를 많이 만나면 장차 백자가 되어 대우받고 귀속에 앉으며 오화로 구우면 질그릇이 된다. 그 무토를 갖다가 병화로 구우면은 무토를 갖다가 병화로 구우면은 이거는 높은 온도로 굽기 때문에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가 돼서 이때는 이제 수가 없어야 되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가 없어서 무토를 정화 높은 온도로 구웠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무토를 갖다 정화로 구우면은 이거 질그릇이고요. 이것은 도자기가 되는 거죠. 도자기가 돼서 대우는 받지만은 도자기 할 게 있어요? 들어앉아서 구경거리나 내주는 거지. 그게 사실은 뭐 도자기 자체는 값어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별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높은 온도에다 구운 도자기는 그게 살림을 내 쓰지도 아니요. 저기다 갖다 그냥 보는 데만 갖다 놔두지. 그 때문에 쓸모는 별로 없다. 용도가 별로 없다. 근데 이 토라는 것은 가색의 공을 이루어야 좋은 거지
가세의 공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일주를 볼 때에는 첫째, 농사지 초목이 자라고 있느냐를 보고, 초목이 자라고 있으려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 초목을 키울 수 있나를 보고, 초목도 없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면 금광을 쓸 수 있느냐 하고는 금광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철광석이고,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이건 보석광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 이런 유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석광산이니까 이걸 개발하면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철을 캐는 광산이라고 그러더라도 유금을 캐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는 거죠. 철 캐는 산이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게 이 금은 산은 금을 캐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감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겨울산이거든요. 겨울산이니까 이 산이 이 을목이 하나 서 있죠. 근데 이 겨울산에서 을목을 키울 수가 없겠죠. 햇볕도 없고 그러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직으로 갈 수는 없다. 관직으로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양쪽에 신금이 있죠. 그러면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이 돼요. 그렇죠? 양쪽으로 파내면 어떻게 돼요? 철광석을 캐내는 데는 좋은 산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돈은 아니더라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게 쓸모가 있는 흙이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12신살로 하면은 화계자네요. 그렇죠? 축이 화계자네요. 그 화계가 중중하죠? 그 화계가 중중은 어떤 사주예요? 스님 사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스님으로 가야, 스님으로 가면은 이게 돈이죠? 소국소니까. 이게 금생소죠? 금생소로 가죠? 돈 버는 데는 어때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돈 버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을 하면은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이 축토라는 건 밭이잖아요. 그죠? 밭에 물도 있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이게 이 큰 산 밑에 있는 거죠. 큰 산 밑에. 나무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무는 키울 수가 없고 결국은 이 큰 산에서 이 철을 캐서 먹고 사는데 철을 캐면은 그것이 돈이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화토가 중탁하면은 종교 철학에 몸담고, 화토 중탁은 의도라 그러죠. 화토가 중탁하면 의도라 그러는 거예요. 의도. 스님 발자다. 근데 화기가 부족하면 음지의 전답으로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산다. 이런 사주가 화가 없죠? 그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철을 캐서 돈을 만들더라도 그늘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나서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출마 안 되는 거죠. 금이 많으면 허토가 되고 철분이 과다로 가색에 불과하며 자라기 전에 결실부터 하려 한다. 토왕하면은 광산인데 경신금은 철광이고 신유금은 금광이다. 그러나 축토 진토가 있는 명조라야 개발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축토가 있으니까 이게 개발이 된다 이거요. 토생금에서 이게 캘만한 거지. 달랑 요거만 해도 요거 달랑 캐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광산은 뭐 오래 가겠어요? 금방 동나겠죠? 마창나고 하는 거죠. 이 수가 많으면 수다면 섬으로 고립된 형상이나 물을 잘만 막아준다면 호수 댐으로서 큰 인물이며 이렇게 무토가 물을 막을 때 금생수원에 물을 막느냐 그냥 물만 막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금생수에서 물을 막으면은 계속 새어나오는 생산되는 물을 막기 때문에 그건 댐이 좋고 호수도 좋고 다 기능이 좋은 거예요. 또 그 물이 계속 스며 나오니까 물이 썩질 않아서 좋죠. 자꾸 새로운 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되는 게고 명산의 폭포가 되어 장관을 이루니 아름다운 경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흐른다는 것은 이 지지에 목이 있어야 돼요. 천간에 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지지에 목이 없고 천간에 목으로 있는 거는 이게 넘겨야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을사로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목은 목이로 돼. 이게 이 흙으로 막아놓은 그 위에 흘리는 거니까 이거는 기능이 현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해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물이지만은 여기는 간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생목이 잘 된단 말이에요. 물을 잘 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물이면서도 잘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들은 아주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 월, 일, 힘이 있어요. 여기 수가 많아서 이제 이걸 막았어요. 그럼 이제 이 수문이 어디에 있는 게 좋냐?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수문이 있는 게 좋냐? 그러면은 여기에 수문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수문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에 수문이 있으면은 이 물을 쏙 뺄 수도 있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수문이 있고 여기에 수문이 없다 그러면 수문이 있다 그러면 이 물을 쏙 빼서 쓸 수는 없죠. 그게 큰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여기서 물을 뺄 수 있다면 이건 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문이 어디에 장치가 되어 있느냐를 보고 그 사주의 그 크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쪽에 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간목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간문이 있어서 물을 잘 빼기 때문에 좋은 명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격은 주체가 강하여 중후하고 신용을 제일로 하며 토라는 건 믿음이죠. 옛말 잘하나 이 묵은 소리를 잘하는 게 토일쪽의 특징이에요. 옛날 같은 거 어쩌고 저쩌고 그 옛날에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토일주란 말이죠. 허약하면은 안정치 못하고 산만 하며 신용이 없고 신앙에 맹종한다. 그 토일주가 현찮게 생겼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종교만 믿어요. 종교도 자기가 몰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종교를 하여튼 정신을 수양하는 장소로 쓸 때 그 종교가 좋은 거지. 내 몸이 곧 종교다 하고 쏙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가정 같은 거 하나도 살피지 않고 그냥 종교에만
울도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그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맹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의장, 허리, 살점, 옆구리, 입, 미각, 습, 암에 해당되고 얼굴은 전자, 가전자 모양으로 넓적하며 신장은 작고 비만 체구가 많은 것이 토일족의 특징이죠. 토는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무일주에 이렇게 오가 있으면 화장터 봐서 커요. 그러나 기사가 된다는 그러면은 화장터 봐서 큰데 다른 토들은 거의 다 키가 작은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밑에 생을 받으면 키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병으로는 위장, 요통, 당뇨, 결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위장이나 당뇨 이게 이 토라는 것은 맛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물에다 섞어놓으면 단맛이 되기 때문에 당뇨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위장이라는 토는 비위에 해당돼서 위장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토라는 건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통, 허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때문에. 또 결석이라는 건 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장결석이니 또 요로결석이니 이런 결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가 있으면 즉 이 술토가 있으면 그래요. 이거 술토는 저토죠. 위토나 술토가 있으면. 그래서 이 사주에 토가 많은 사주들은 거의 문제를 발생하는 사주인데 토가 3개나 4개 있는 사람들은 꼭 그것이 암이나 뭐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 진토가 많다고 그런다면은 이 진토가 여러 개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나 유방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술토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폐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미가 많다고 그런다면은 위암 같은 거 이런 거 발생하시기 쉽고요. 또 그다음에 축토가 많다고 그런다면은 간암이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충류가 많은 사주들은 꼭 암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병의 신호가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유의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간목을 만나면 동양지목이 무성한 형상이나 허토가 되면은 목다하여 그늘의 현답으로 지형천리의 이 생애가 된다. 지형천리라는 가시밭천리라는 얘기죠. 또 을목을 만나면 어떠냐? 정관이지만 나무가 크지 않으니 예준하여 희망을 가져야 하고 간목을 잘 키우기만 하면 그건 동양지목을 키우는 거니까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을목을 키우는 것은 잘 키운다 해도 꽃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양지목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에 준해서 희망을 가져라. 을목을 난 키우니까, 난 나무를 키우니까 굉장한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관이 목이라 서서히 크니 이게 관성이죠. 목이 토에 대해서는 정관인데 무토에 대한 중관인데 이 관성이라는 게 그냥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도 됐다 장관도 됐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목은 서서히 크는 거기 때문에 관이 서서히 크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차근차근 올라가. 이 사람이 무토가 관직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는다. 관이 목이니까 목처럼 빠지게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경을 합거하나 다시 식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무토의 경은 그 식신인데 을이 그걸 을겨 합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식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경이 되니까 다 식신이 도로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죠. 우선 먹고 살으려면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있어야만 이제 재생관에서 직장을 갖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나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도 그 사람의 재나관이 얼마만큼 잘 치명됐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거죠. 특히 여자들은 관이 얼마만큼 잘 치명이 됐느냐, 놓여져 있느냐, 이가 아주 중요하죠. 관이라는 것은 남편도 되고 또 직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이 잘 짜여져 있어야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재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남자들은 돈을 벌어와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돈을 못 벌어오면 천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첫째죠. 돈이고 또 재물이라는 것은 처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고 이런 게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재물이 얼마만큼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명조냐 아니냐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시 되는 거죠. 또 재는 관을 생해서 재가 있어야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어요. 더구나 요즘 세상은 돈이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돈 없는 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재가 더 아주 긴밀한 작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이 무토는 편재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간목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재에 대한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가 더 많은 거예요. 다른 거는 재가 천간 2개, 지지 2개, 4개밖에 없는데 이 갑을목에 대해서는 천간 2개, 지지 4개, 6개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 많이 줬다는 것은 결국은 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는 그런 결과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갑목은 땅이 재기 때문에, 토가 재기 때문에 이 나쁜 인연하고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부인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목이 토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좀 미흡한다 하더라도 그 미혼 같은 건 잘 안 넣는 게 그 갑목이나 을목의 속성이죠. 그리고 갑을이라는 것은 펼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땅속에 갇혀있던 것이 봄에 돼서 이제 싹이 나서 펼치는 건데, 이 펼치는 것이 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 눈 하나에서 그게 나오고 자라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또 펼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 쪽에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목이 을목이었던 간목이었던 인목이었던 묘목이었던 간에 목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학자다, 이렇게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목은 학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목은 또 인이고 또 수죠.
목숨 숫자 인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 목은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맑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호토의 을목도 왕하면 병이 되고 살이 되며 여명은 부분이 커서 수준이 달라 양연이 어렵다, 좋은 인연이 어렵다. 그래서 그죠. 병화를 만나면은 인수인이 힘이 되어 좋으나 조토가 되지는 말아야 하고 말은 흙이 돼서는 안 되죠. 관사를 나의 편으로 만들며 경금을 극거하고 신금을 합거하여 합화가 되면 재가 되니 조부님의 음덕이다. 병화가 임수를 충고하여 도식이 되면 수기를 말살하니 조토가 되어 불가하고 종화를 만나면 어떠냐. 화생토로 자양을 받고 양지의 땅이 되어 만물을 자양할 수 있으며 현재 임수를 합거하여 공부토록 하고 이 울에서 재운이 온다든가 또는 사주 구성에서 우리가 연, 월, 일시가 있는데 연이라든지 월에 재가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재를 합거해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신금 상관을 충고하여 정도를 가게 하고 이게 상관이라는 건 제멋대로 하는 건데 그 제멋대로 하는 것을 제거해서 이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무토가 무토를 만나면 어떠냐. 토가 망하면 방해자가 되며 정제 개수를 합거하여 친구로 가정 파탄이 나고 무토의 부인이 개수죠. 근데 또 무토가 있으니까 그 무토가 개수를 또 가져간단 말이죠. 임서를 극과하는 등 해를 모두 없앤다. 신약에는 힘이 되어 중후하고 신용을 지킨다. 신약이냐 신강이냐를 보고 신약일 때는 좋은 역할하고 신강일 때는 나쁜 역할하는 거죠. 더구나 재를 가져가니까 손재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기토를 만나면 비겁으로서 분리하나 현관 간목을 합거하니 부하가 자신을 적장과 간판을 벌여 해결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다. 경금을 만나면 간목을 충고하고 을목을 합거하니 관직은 버리고 식신을 따라 사회사업의 뜻을 갖게 하며 금생수 제하여 좋다. 그러나 신약에 금다면 박토가 되어 매사 헛수고가 된다. 그러니까 신약이면은 우선 재화는 거리가 멀죠. 재물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내 재물인 거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개 재다 신약 한 사람들이 재물은 많은데 내 돈은 아닌 사람들이 은행 같은 데 돈 세느라고 건너하게 되는 거죠. 신금을 만나면 병화를 합거하여 지원을 차단하고 생수하여 탐재하게 하며 재를 만들으니까 재를 보면은 그 재물을 탐하게 되는 거죠. 을목을 충고하여 직장을 잃게 하니 상관운에 사직하고 여자가 따르며 부하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게 된다. 신앙하여 신금이 필요하다면 부하로 인하여 쉽게 재산을 모은다. 이게 신앙하면은 신금도 좋은 거죠. 또 임수를 만나면 정인 정화를 합거하여 욕심으로 또 상신하게 하며
병화를 충고하여 음지를 만드니 토가 무용지물이 되나 토가 왕하면 불필요한 편인을 제거하며 합화가 되면 목인이 명예를 얻는다. 한편 토는 물을 얻어야 뭉쳐지고 쓸모가 있으니 무토는 악처라도 여자가 필요하다. 무토는 악철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수가 여자죠. 개수를 만나면 합의되는 정제가 있어 좋은데 정인을 충고함으로 취처하면 오첩으로 합의되니 슬하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화하면은 인수를 생하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심리 밖의 물이 조토 무에 흡수되는 것은 무계합의 힘이다. 그러나 개수도 많으면 토류하니 조의가 필요하다. 개수가 필요한 것이면 물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뭐든지 그렇죠.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 명조는 어떤 명조라 하더라도 다 좋지 않은 명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명조가 좋은 명조가 되려면은 일주가 통근을 해야 돼요. 지지에 뿌리를 가져야 된다. 통근은 앞으로 또 배우겠습니다만 통근해야 된다. 또 나를 도와주는 용신이나 희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들도 또 통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용신이나 희신이 나를 도와주는 신들은 나와 유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주를 보필하지 않고 재볼일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용신이나 희신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신이나 희신이라는 형충파 합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합해서 다른 게 되거나 파괴돼서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좋은 명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토를 만나면 동토, 습토이고 금의 고장이며 철분이 과다하여 초목을 기를 수 없어 같은 토이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무토가 축토를 만난다. 그러면 같은 토고 습기가 있는 토기 때문에 좋으냐? 그런 것은 축토라는 것은 금을 함축하고 있는 토기 때문에 철분이 많아서 목을 기르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인목을 만나면 화토 공존으로 인해 장생하여 극중의 생이나 목국토를 하죠. 그래도 이 장생기이기 때문에 수목이 태왕하거나 인목이 충을 당하면 허토가 된다. 묘목을 만나면 목국토를 당하고 땅에 나무 뿌리가 많아 가색이 어렵다. 이게 인목은 좋지만은 묘목은 그게 쓸모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진토를 만나면 최고이며 진토가 되어 환경에 적응을 잘함으로 배교에 능숙하고 제2덕을 얻음으로 기쁘나 진토가 수국이나 금국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쓸모가 있는 거다. 진토라는 것은 이게 대개는 수로 가거나 목으로 가요.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인묘진이 됐을 때는 목으로 가고 또 신자진으로 갈 때 수로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병진일 때 그래요. 천간에 병이 있을 때만 토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때는 토의 역할을 거의 못해요. 진토라는 건. 사화를 만나면 녹궁이며 화생토를 받아 힘이 되나 조토가 되지는 말아야 하며 토라는 건 언제든지 습기가 있어야 되는죠. 양지토가 되면 금수를 조절하고 또 신금을 합거하여 합화가 되면 재가 된다. 오화를 만나면 화생토를 받으나 온도가 낮아 질그릇이 되면 폐지년보다 폐지라는 토와 목욕궁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가 오화를 만나면 질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오일주는 이게 양인도 되지만 그게 화가 거기에 벼가 같은 게 없으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 명조는 못 되는 거죠. 다만 금이 많으면 급금하여 지출을 막고 동토하니 힘이 된다. 미토를 만나는 미토는 토 중 가장 강한 토이므로 진술충이 토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토가 가장 토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한 삼복다름의 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토이면서도 화의 기운을 아주 많이 장축하고 있는 토라 그런 거죠. 의지할 수 있는데 수왕에는 극수에 더할 수 없이 좋은 토이나 그래서 수가 많을 때에는 이 미토로 막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댐 같은 거 막을 때는 밑에 파서 이 자갈 돌 이제 암석 그 바닥이 나오면 거기다 산에 있는 황토를 파다가 거기를 다지는 거죠. 다른 돌 섞인 흙을 누르는 그걸 막아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야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죠. 지난번에 해국에서는 그게 저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마을들이 덮여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처럼 그 땅을 다질 때 이렇게 미토로 다져야지 그 미토로 안 다지면 이거 구멍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공사할 때 결국 돌 섞인 그런 흙을 썼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는 그렇게 물을 막는데 아주 더 하려고 좋은 토죠. 토왕에는 조토가 되어 가색이 아니 되니 이건 미토도 마찬가지로 조토기 때문에 가색을 안 되죠. 또한 재관지격을 얻는다고 보는 거죠. 신금을 만나면 무토가 신약하면 도기가 심하고 토생금이 되고 철분이 많아 허토가 되나 토왕하면 설정으로 임재의 장생기를 얻으니 부자라 좋다. 이게 토생금 금생수까지 하죠. 그 안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생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돈이고 또 베풀면 돈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그 행동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죠. 토왕하면 설정으로 임재의 장생기를 얻으니 이 부자라 좋다. 유금을 만나면 허토에는 설기되고 사공이 되어 토의 기능을 상실하나 토왕에는 금광이 되어 토의 값이 높아지므로 목보다 낫다고 하는 거다. 유금이 들어있으면 보석광산이 된 거죠. 그게 목을 키우는 거 보석광산으로 개발하는 거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 소리죠. 또 술토를 만나면 조토가 되어 바다라도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나 조토는 가생의 공이 없고 가생은 농사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수의 고장으로 부모덕이 없다. 술토라는 것은 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 무토에 있잖아요. 화가 인수죠. 인수의 고장이죠. 해수를 만나면 허토에는 제살지가 되어 불량하나 토왕에는 장생지의 관을 얻으니 명예와 재물이 따른다. 그래서 이 자수와 해수의 차이는 자수는 찬물이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는데 해수라는 것은 온수이기 때문에 아주 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해 중에는 간목이라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이 해수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